안녕하세요. 이번 영상은 이제 대마도 정벌 이종무, 일편단심 정몽주, 목화씨는 문익점, 다 고려 말 사람들인데요. 이 고려 말 대표적인 3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대마도 정벌 이종무입니다. 대마도 정벌 이종무, 한국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이종무가 조선 세종 때 대마도를 정벌했다고 알고 계셔요. 근데 그게 맞아요. 근데 왜 고려 말에 껴있을까요? 바로 이 이종무는 고려 말부터 이제 왕을 모셨던 사람인데요. 세종까지 모신 사람입니다. 굉장히 오래 있었죠. 그래서 고려 말 대표적인 3인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. 이 이종무는 이제 고려 말부터 있었는데요. 활약은 조선시대 들어와서 이제 활약을 하게 됩니다. 조선 제2차 왕자의 난 때 그 이방원을 지지하면서 이방원의 그런 신임과 지지를 얻게 돼요. 그리고 세종 때 이제 대마도 정벌에 나서게 되는데요. 이 대마도 정벌에 나서서 조선인과 중국인 포로들도 데리고 오게 돼요. 근데 여기서 멈췄어야 됐는데 이종무가 더 안으로 들어가고 싶었나 봐요. 근데 이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제비뽑기로 뽑았다고 해요. 그래서 당첨된 사람이 박실이라는 사람인데 이 박실이 갔다가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을 정도로 셌나 봐요. 그래서 이제 외부에 있던 이종무 그 장군이 있는 그 군대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안 도와주셨대요. 그냥 무시하고 있다가 박실이 이제 패전을 한 것을 확인한 후에 조선으로 돌아갔는데 이제 박실은 억울한 거예요. 이제 당시에는 패전한 장군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렀는데 이 박실은 억울한 거예요. 그래서 이거 제비뽑기에서 우리가 들어간 거다. 이거 이종무도 책임 있다.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종무도 어느 정도의 책임은 지고 이제 그 관직을 내려놓게 되는데요. 이방원의 지지가 있었다고 했잖아요. 당시 이방원은 죽지 않고 상황으로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정치를 좀 주도하는 측에 있었어요. 그래가지고 이 이종무는 다시 그 신임을 얻고 복직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명나라의 사은사로도 보내지기도 하였답니다. 이게 바로 이종무였고요. 그 다음은 일편단심 정몽주입니다. 정몽주는 이제 고려 말에 굉장히 대표적인 사람이고 제일 유명한 건 바로 단심가인데요. 이 단심가가 나오게 된 배경들을 차근차근히 살펴보도록 할게요. 이 고려 말에 정도전과 그리고 이성계 그 연합이 고려를 뒤집고 역성혁명을 일으켜서 조선을 세우려고 했을 때 이 두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바로 이 정몽주의 포섭이었어요. 정몽주가 당시에 되게 명망 있는 유학자였고 굉장히 이제 사람들의 신임도 많이 얻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몽주를 데리고 오는 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. 그런데 정몽주는 엄청나게 유학자였고 그 유학에서는 왕에 대한 충성심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. 그래서 이 정몽주는 고려를 바꾸지 말고 고려 안에서 개혁을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주장했던 온건파였거든요. 그런데 이제 정도전과 이성계는 이 고려를 완전히 뒤엎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고 하는 급진파였잖아요. 그래서 좀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었는데 이성계의 낙마 사건이 발생을 하게 돼요. 그러면서 조금 아프게 되면서 조금 힘을 잃어가고 있을 때 이때를 이용해서 이성계 일파를 탄핵하겠다는 상소도 올리게 되면서 대립을 하게 돼요. 그리고 병문안 핑계로 이제 이성계한테 갔는데 이때 이제 이성계의 아들이었던 이방원이 회유를 하기 위해서 하여가라는 시를 지어서 줬어요. 뭐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칠두렁이 얽혀진들 어떠하리 막 이런 시 있잖아요. 거기에 이제 보내는 답가가 단심가인데요.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도 난 절대로 고려를 뒤엎을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. 이방원이 그 시를 받고서 결심을 하게 됩니다.
아, 이 사람 끝까지 안 넘어오겠구나. 안 되겠다. 죽여야겠다. 라고 이제 다짐을 하게 되었고, 이 정몽주 돌아가는 길에 지금 이제 북한에 있는 개성에 있는데요. 선지교라고도 하고 선주교라고도 하는 다리가 있어요. 그 다리에서 이제 이방원이 자기 부하를 시켜서 정몽주를 죽이게 됐어요. 그래서 그 정몽주를 죽이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성계 일파가 고려를 뒤엎고 조선을 이제 건국을 하게 되었습니다. 이 정몽주의 호는 포은이라는 호를 가지고 계시고요. 그리고 성균관의 대사성을 맡을 정도로 엄청나게 명망 있는 유학자셨다고 합니다. 자, 마지막은 모카시 문익점입니다. 모카시 문익점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분들이 이제 떠오르시는 게 원나라에서 몰래 이 통에다가 모카시를 담아서 가지고 왔다라고 알고 계시는데, 그런 기록은 어디에도 없다고 합니다. 그냥 그렇게 구전되어서 뭐 어떻게 그 얘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전해진 거고요. 그냥 기록에는 문익점이 그냥 모카시를 가지고 왔다라고만 되어 있어요. 그리고 원나라에서 그 모카시 반입을 그러니까 모카시를 밖으로 나가는 거를 그 막았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도 어디에도 없어서 그 이야기는 진실이 아닌 걸로 지금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. 기록에는 그냥 이제 얻어갖고 왔다고 했고요. 이 문익점이 모카시로 유명한 이유는 이 모카시 재배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. 당시에 이제 한반도에서는 모카를 이제 기르는 사람이 없었어요. 뭐 기록에 없지만 몇 명이 시도는 아마 했을 거라고 추정은 하세요. 그런데 재배에 성공하지는 못했어요. 왜냐하면 여기서 나던 게 아니니까 땅이 안 맞잖아요. 이 뭔가 재배를 하기 위해서는 땅이랑 뭐 기후 조건이랑 이런 게 좀 맞아야 되는데 그게 맞지 않아서 계속 실패를 하다가 이 문익점의 그 무단한 노력으로 인해서 재배에 성공을 하게 됐고, 이 목화가 무엇이냐면 솜이잖아요. 그래서 굉장히 따뜻하게 겨울에 따뜻한 옷을 입을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. 그래서 겨울에도 이제 얇은 옷을 입고 다녔던 이 고려 사람들이 이제는 솜이 들어간 따뜻한 옷을 입을 수 있게 된 게 이 모카시 재배에 성공하면서부터기 때문에 이 모카시로는 문익점이 바로 이름을 남기게 되었습니다. 자, 여기까지 고려 말의 대표적인 3인방 이종무, 정몽주, 그리고 문익점 이 3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